네, 저는 세 번째 멤버 이주형이라고 합니다. 본캐로는 해치하이커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진 않아서 나름대로 좀 빠르게 진행해 볼 테지만 또 제가 또 주저리 하는 스타일이라서 모르겠네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이커 무브먼트, 노코드 무브먼트에 푹 빠져든 사람들의 되게 공통점이 있어요. 저도 그 공통점 중에 하나인 노코드의 가장 큰 베네핏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창업신이었던 것 같아요. 창업하면서 저도 문과 출신으로서 망한 케이스들도 있고, 저 되게 스토리가 희철님의 스토리랑 너무 비슷해서 매번 말할 때, 그거 내 스토리인데 하면서 서로 농담을 하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고, 노코드 혜택을 정말 200%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두 분과 조금 더 다른 점이 있다면, 한두 번 더 굴러본 것 같고요. 저는 희철님만큼 그만큼 진보된 서비스 단계에 오르지 못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실패작들을 보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컬렉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예. 그 와중에서 노코드로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해볼 수 있구나. 이런 케이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회에서 어떤 스토리들을 공유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 스토리는 뭐, 재미는 있지만, 제가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막 자세하게 들려드리기보다는 제가 결국에는 이런 실패했던 경험들, 스타트업 제로 투 원 하는 경험들을 이제 비로 삼아서 다른 스타트업들의 제로 투 원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씬의 가장 최전선에서 노코드를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컨설팅도 하고 있고, 뭐 외주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통계가 축구랑 비슷하더라고요. 한 골을 넣으려면 평균적으로 4번을 슈팅해야 된대요. 축구에서.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티브 제라드 씨인데 이렇게 4번의 이렇게 허망한 슛을 하고 그리고 5번째쯤에 이렇게 멋진 슛을 성공시켜서 골을 딱 넣는. 축구는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창업의 성공률도 똑같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실패 사유들이 있지만 스타트업들이 18개월 동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20%입니다. 5개 중 4개는 망하는 거죠. 한 팀이 살아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건 한 방이 될 수밖에 없죠. 창업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공감 가실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초기 자본금이 평균적으로 7,050만 원으로 시작을 한대요. 제가 봤을 때 평균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저는 훨씬 낮았거든요. 어, 근데 7,050만 원 수중에 지금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하고 친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7,050만 원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인생을 건 한 방. 진짜 이번에 한 번에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당연하게도 개발자가 본인이 아니다. 그런데 본인은 앱을 만들고 싶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뭐 뻔한 스토리인데 개발자님 믿고 맡깁니다 하면서 그 시드금의 대부분을 외주에 투자를 하고 그러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커뮤니케이션 미스도 있고 외주 개발사들이 나쁘게 막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비효율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또 그렇게 통계적으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안 좋게 끝날 확률이 높죠. 그 케이스가 바로 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제 첫 번째 창업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고, 먼저 제 사례를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는 외주를 하다가 망했었고, 두 번째에서 이제 버블을 배워서 혼자서 한번 해보자 했던 건데, 아이템은 유휴 공간 공유 플랫폼이었어. 지금으로서는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좀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시드금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걸로 뭘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이악 물고 법을 배워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긴 이야기는 조금 짧고, 제가 얻었던 이 노코드의 효용성을 좀 간추려보자면 MVP 개발까지 1개월 정도 걸려서 스스로 했었고, 퍼스트 론치, 곧 첫 매출이 날 때까지 총 3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퍼스트 1000 다운로드가 론칭 후 20일 정도가 걸렸던 것 같고, 시스템 유지 비용 50만 원 정도, 이것저것 막 이런 구독 서비스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정도. 추가 개발이랑 뭐 유지 보수 비용 빵원이죠. 제 인건비가 빵원이었기 때문에 빵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 사업이 결국에는 망했어요. 사업 아이템도 안 잡고 제가 공간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노코드의 효용성은 로우 리스크였습니다. 네. 그 망해도 제가 잃을 건 뭐였죠? 시드금 약 300만 원 정도가 잃었습니다. 대신에 얻은 건 뭐였죠? 네, 얻은 거는 이 노코드 빌딩 기술과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배웠었던 그 수많은 개발 외의 모든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을 경험 삼아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제 이야기보다는 스타트업 씬에서 조금 더 저보다는 하이 포텐셜이 있는 팀들, 투자받은 팀들이라든지, 저희가 만났었던 팀들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스토리 형태로 들려드리자면, 이 스니커즈라는 팀이었는데, 시드 투자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2억 원을 받는 조건 아닌 조건이 3개월 동안 시제품을 만들어서 고객 검증을 해라 라는 게 이제 프레셔였던 거죠. 그 팀은 개발팀이 없었고요. 팀원 2명이었습니다. 10월달, 작년 10월달이었네요. 10월달에 버블로 개발을 착수를 했어요. 이때 되게 급하게 막 찾아오셨었는데 저도 막 빌드를 해드리고 막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2주 만에 결론적으로는 오픈 베타를 열었어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오픈 베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픈 베타를 열어보니까 스니커즈 팀에서 깨달은 게, 우리 아이디어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실제로 우리 기획을 해본 것과는 별개로 실제 작동한 제품을 만들어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기획에서든, 기술적인 문제에서든, 이 실제 유저의 행동에서든, 유저들이 결제를 안 하고 먹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식 론칭을 하기 전에 미리 다 살펴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유즈 케이스도 우리가 의도했던 방식으로 유저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3의 방식으로 유저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일종의 광고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예를 들자면 그런 새로운 유즈 케이스도 발견함으로써 PMF를 발견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됐다라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본인의 이제 노코드 성공 스토리를. 그래서 2주 만에 오픈 베타고 그 다음 달인 11월 달에 라운드 테이블,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검사받는 자리죠. 일종의. 거기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피드백을 잘 받았고 그 투자사에서 이 팀은 진짜 실행력이 있는 팀이구나. 실제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PMF를 찾아가고 지표를 쌓아가는 팀이구나. 라고 이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MVP가 나오고 나서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개발자를 이제 막 액티브하게 찾고 있지는 않았는데 어떤 개발자가 이 MVP를 보고 이거 되게 신선한 아이디어다. 나 여기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다. 라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개발자가 조인하고 이 MVP 만들어 놓은 것과 100% 작동하는 앱이기 때문에 웹 앱이기 때문에 이 앱을 거꾸로 리버스 엔지니어 해서 이걸 기획서 삼아서 다시 어플리케이션을 본인이 빠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개발자 한 분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5주 만에 이걸 다시 앱으로 본인만의 더 빠릿하고 더 튼튼한 방법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도 이 노코드가 효용성이 있더라고요. 이제 조금 재밌었던 그 사례가 이 스니커즈 팀과 동일한 투자사, 동일한 엑셀러레이터와 같은 배치 프로그램에 있었던 16개 팀이 있었어요. 다 같은 정도의 투자금을 받았고, 다 비슷한 조건에, 다 비슷한 팀원 이 규모에. 근데 이제 차이점은 대부분 이제 개발팀이 있었대요.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다 시작했는데, 이 라운드 테이블 있죠. 검사 받는 자리. 이때 가보니까 아무도 완성을 해온 팀이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프로젝트가 산으로 가거나 디버깅 중이라서 아직 론칭할 수준이 아닙니다. 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주, 일반 코딩 외주를 맡겼는데 아직은 한참 진행 중입니다. 라는 팀이라든지 개발 외주가 어그러졌습니다. 이런 팀들도 있었고 그 원하는 론칭일에 나온 팀이 단 한 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코드 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빠르기도 하고 개발 이 스콥 자체가 그리고 완전히 작동하는 그러니까 정말 빈틈없고 막 빠릿빠릿하고 이렇진 않지만 작동하는 MVP를 만들 수 있었던 게 되게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론칭돼도 관리자 페이지 개발 전까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어서 지표를 쌓을 수 없었던 지표를 이제 통계를 낼 수 없었던 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직접 들은 피드백이었었는데 그 다른 팀들에 대한 피드백
그분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이 저하되기도 하고, 왜냐면 계속 머리에만 들어있던 제품들이 나오지 않고, 이게 되긴 되는 걸까? 이게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걸까? 개발자한테 얼마나 계속해서 의존해야 되는 걸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생각들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확연하게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노코드가 실제 스타트업 씬에서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고 비교가 되는 사례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다들 이 스니커즈 팀 제품을 보면서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해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이 갑자기 노코드 설명회가 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사례는 이분들은 지금 클로즈 베타 단계여서 디테일한 정보는 오픈하기는 그렇고요. 이분들도 좀 기억에 남는 사례여서 공유를 드리자면 어떤 매칭 플랫폼이었어요. 정보 매칭 플랫폼이었고 투자를 2회차 받았었던 팀이었습니다. 개발팀이 내부에 있었고 특정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기술성을 인정받고 알고리즘을 개발 완료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베타 테스트를 완료했대요. 재작년이죠. 2021년이면 벌써. 근데 그 알고리즘, 그 기술들을 담아낼 이제 웹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셨겠지만, 1년 동안 뭔가 완성을 못 하셨어요. 내부에 개발팀이 있었는데도. 아무래도 뭐 기획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든지, 웹 개발에 대해서 어떤 그 혼자 막 다 하려니까 소정님 예시처럼 그런 무게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년간 되게 우당탕탕 이 계단처럼 계속 돌고 도는 작업을 반복하시다가 마지막에 한 달 정도 이것도 이, 이 투자자들의 좀 프레셔가 있어가지고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있으셨는데 1개월 만에 이 1년 동안 못했었던 플랫폼, 그 웹 플랫폼을 개발을 마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개발팀이 있었는데도 노코드가 빛을 발했던 케이스로 조금 기억에 남아서 굉장히 효율적인 게 입증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다들 이제 아마 단톡방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거의 영웅으로 저희 기억하고 있는데 하늘님 계시는 히로인스 팀입니다. 운동망 커뮤니티를 하셨고 시드 투자가 처음에 없이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팀도 내부적으로는 처음에 없었고요. 이 하늘님 처음에 저하고 만났을 때 되게 기억나요. 7월 달쯤에 랜딩 페이지 있으셨고 7월 달 버블 입문을 해가지고 이거 버블로 이거 뭐 커뮤니티 앱 가능할까요? 이렇게 단톡방에서 그때 막 질문하셨던 거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달 만에 스스로 만드셨어요. 제가 컨설팅으로만 살짝 붙었었고 그리고 뭐 후반쯤에는 뭐 일부를 맡아서 제가 외주를 맡긴 했는데 스스로 어쨌든 한 달 만에 베타 오픈하셨어요. 그리고 한 2달 만에 래핑이랑 해가지고 앱스토어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11월 달,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부터 시대 투자 유치까지 4개월밖에 안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실행력도 있고 한울님 정말 대단하시고 그 팀 정말 대단한 팀이다라고 매번 좀 놀라운 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한울님이 직접 좀 전달해 주신 피드백이었어요. 버블과 노코드에 대한 감상평이라고 봐주셔도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같아요. 몸집이 작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되게 많은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고 그래서 PMF를 찾아갈 수 있었고 PMF를 찾은 후에 투자를 유치하고 스케일업 할 수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히로인스 팀의 수명을 눌러줬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이미 다 너무 훌륭하게 정리를 해주신 포인트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이제 구어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로우 리스크, 노 코드 vs 위드 코드라고 했을 때 저는 3번 망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예를 들어 본인이 개발자가 아닌데 코드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한 번 망하면 빚더미에 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어질리티 되게 애자일하다고 하죠. 네, 노코드 방식에서는 작동하는 오픈 베타를 2주 만에 만들 수 있었고 PMF를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슈들을 미리 잡아볼 수 있었고 지표를 쌓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그 비교되는 팀들은 개발자 있는 팀들 혹은 뭐 다른 일반적인 코딩 방식의 팀들은 3개월째 랜딩 페이지에서 멈춰 있습니다. 물론 뭐 크게 봤을 때는 어느 게 장점일지 사실 장단은 있긴 하지만 예.
그 첫 스타트를 끊는 데는 왼쪽이 훨씬 유리해 보이죠. 세 번째, 당연하게도 efficiency. 웹 개발과 알고리즘 개발 뭐 동시에 해야 되는데 웹 개발 쪽은 빠르게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내비칠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코딩 방식으로 했을 때 알고리즘도 개발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웹 개발까지 그걸 다 올리려면 더 배로 무거워지는 그 무게감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서바이버빌리티, 생존 능력, 생존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코드 방식에서 빠르고 싸게 많은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정도 되게 유연하고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코딩 방식에서는 PMF 맞추려고 가설 검증하려고 뭐 조금 기능 변경하고 수정할 때마다 그 기능 변경당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몇 배는 되기 때문에 PMF 맞추다가 데스밸리 끝자락을 보게 되는 케이스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고, 실제 스타트업 전선에서도, 그리고 VC, AC들 사이에서도, 노코드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노코드가 실제로 0 to 1, 이 완전 MVP와 PMF 맞춰가는 단계에서는 실제 효용이 있구나라고 점점 이제, 케이스가 나오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사례도 점점 나오면서 점점 이 노코드 무브먼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이 효용성, 이 좋은 것들을 저도 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제가 혜택받은 것도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코드, 모두의 노코드를 다른 훌륭하신 두 분과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주시고 모두의 노코드한테, 그리고 저희도 그 기대 못지않게 많은 컨텐츠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희철님께 다시 마이크 넘겨드릴게요.